혹시 요즘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괜히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뭔가 큰 짐을 잔뜩 진 것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날들 있으시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예전만큼 가볍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왠지 버거운 느낌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져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진다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젊었을 때는 힘이 넘쳐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피곤하고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집안을 둘러보면 물건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젊었을 때부터 하나둘씩 모은 것들이 이제는 방 한 칸을 가득 채우고 있죠. 옷장 안에는 몇 년째 안 입은 옷들이 빼곡하고 서랍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 물건들이 잔뜩 있습니다. 장롱 위에는 먼지 쌓인 상자들이 놓여 있고 창고에는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며 쌓아둔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버리려고 마음먹으면 아직 쓸만한데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 이건 추억이 있어서 못 버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제자리에 넣게 되고요. 그렇게 물건은 계속 쌓여만 갑니다. 정리를 하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시작하면 금방 지쳐서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머릿속을 들여다보면 생각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요. 과거에 대한 후회, 현재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오늘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고 그때 그렇게 말할 게 아닌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에 잠이 안 오기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오늘은 뭘 해야 하지? 자식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아픈 데는 없을까? 하는 걱정이 시작되고요.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뉴스에서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 괜히 내 일처럼 걱정되고 친구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나도 언젠가는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관계를 생각하면 신경 쓸 것도 참 많습니다.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각각의 관계마다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고 챙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저번에 전화 안 받았는데 기분 나빴을까? 명절에 선물 뭘 사야 하지? 요즘 연락이 뜸한데 괜찮은 건가? 이런 것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죠. 남의 시선도 신경 쓰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돕니다. 마음속에는 오래된 서운함도 쌓여 있어요. 몇 년 전에 누가 했던 말 한마디, 섭섭했던 일, 풀리지 않은 오해. 이런 것들이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처럼 남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볍게 살지 못할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조금 더 가볍게 살아도 되는 나이입니다. 아니, 가볍게 살아야 하는 나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평생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고 살았잖아요. 가족 부양하느라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고 자식 키우느라 내 한 몸 돌볼 시간도 없었고 직장 생활하느라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기 일쑤였습니다. 부모님 봉양하고 형제들 챙기고 친척들 경조사에 빠짐없이 다니고 정말 많은 책임과 의무를 지고 살았어요. 무거웠습니다. 때로는 너무 무거워서 숨이 막힐 것 같았죠. 어깨가 짓눌리는 것 같았고 허리가 휘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어른이니까, 부모니까, 가장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가볍게 살아도 괜찮아요. 인생의 후반전이에요. 전반전에는 온 힘을 다해 뛰었으니 후반전에는 좀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억지로 짐을 더 지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게 되는 거죠. 200년 전에 살았던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복잡한 것보다 단순한 게 최고다. 많이 가진 것보다 적게 가진 게 행복하다. 참 재미있는 말이죠?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무슨 소리야? 많이 가진 게 좋은 거 아냐? 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젊었을 때는 저도 그랬습니다. 뭐? 적게 가지는 게 좋다고? 말도 안 돼.
했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더 화려한 생활. 이런 걸 원했으니까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할 거라고 믿었어요. 텔레비전에서 보면 부자들이 다 행복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많이 가질수록 챙길 게 많고 챙길 게 많을수록 신경 쓸 게 많고 신경 쓸 게 많을수록 피곤합니다. 오히려 적게 가질수록 편안해요. 복잡한 건 젊을 때 열심히 하고 나이 들면 단순함이 최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들수록 복잡한 건 혈압약 종류만으로도 충분하죠. 아침에 먹을 약, 점심에 먹을 약, 저녁에 먹을 약. 이것만 해도 충분히 복잡한데 왜 인생까지 복잡하게 만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무거워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건도 많고 생각도 많고 걱정도 많고 미련도 많고 서운함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쌓이고 쌓여서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겁니다. 마음에 먼지가 쌓이면 청소기보다 내려놓기가 더 효과적입니다. 진공 청소기로 마음을 청소할 순 없잖아요. 오늘은 그 내려놓기에 대해서 그리고 단순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원래 끝없이 원하고 끝없이 집착하는 존재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원하며 살았어요. 젊었을 때는 좋은 직장을 원했고 돈을 벌고 싶었고 좋은 집을 갖고 싶었고 자식이 잘 되길 바랐습니다. 원하고 또 원하고 얻고 또 얻고 그렇게 살아왔죠.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걸 원하고 그걸 얻으면 또 그 다음 걸 원했어요.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게 많을수록 고통도 많아진다. 왜냐하면 원하는 걸 다 얻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설령 얻어도 또 다른 걸 원하게 되니까요. 이게 인간의 숙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원하는 걸 줄이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지혜예요. 젊었을 때는 많이 갖고 싶었지만 이제는 적게 가져도 괜찮습니다. 아니, 적게 가질수록 오히려 편안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버리는 사람은 강해진다. 무슨 말이냐면 필요 없는 걸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집착하지 않는 사람, 욕심 없는 사람, 단순하게 사는 사람이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젊을 때는 가슴이 뜨거워서 복잡한데 나이 들면 그냥 따뜻한 물이 최고죠. 뜨겁게 살 필요 없어요. 그저 따뜻하게, 편안하게 살면 됩니다. 쇼펜하우어도 아마 집에 물건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친구도 별로 없었고요. 외로웠을 것 같다고요? 천만에요. 오히려 자유로웠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삶이 왜 무거워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크게 5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물건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평생 살다 보면 물건이 어마어마하게 쌓입니다. 옷장에는 몇 년 동안 안 입은 옷들이 가득하고 장롱 속에는 언젠가 쓸지도 모를 이불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죠. 서랍을 열면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를 잡동사니들이 가득합니다. 부엌 찬장에는 언제 샀는지도 모를 그릇들이 있고 창고에는 고장난 가전제품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버리지를 못해요. 이건 언젠가 쓸지도 몰라. 이건 추억이 있어서 못 버려. 아직 멀쩡한데 버리기 아까워.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어떻게 버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함정이에요. 언젠가 쓸지도 몰라의 함정. 솔직히 말해서 10년 동안 안 쓴 건 앞으로도 안 씁니다. 그냥 버리는 게 맞아요. 5년 동안 안 입은 옷은 앞으로도 안 입어요. 유행도 지났고 사이즈도 안 맞고 취향도 바뀌었거든요. 추억은 마음속에 있는 거지 물건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물건을 버린다고 추억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물건이 적어지면 정말 소중한 것들만 남게 되고 그게 더 깔끔하고 편안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물건을 버리고 나면 속이 뻥 뚫립니다. 마치 체했다가 시원하게 풀린 것처럼 막혔던 뭔가가 뚫리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진다는 뜻입니다. 물건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순간 그 물건이 우리를 붙잡고 있던 힘도 사라지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생각이 많아져요. 과거를 생각하면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저렇게 말할 걸 하는 후회가 밀려오고, 현재를 생각하면 요즘 자식들은 왜 연락이 없지? 저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고, 미래를 생각하면 나중에 혼자 되면 어떡하지? 병이 나면 누가 돌봐주지? 하는 불안이 올라옵니다. 머릿속이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서 복잡하고 무거워요. 밤에 잠을 못 자는 이유도 대부분 이 생각들 때문이에요. 누우면 하루 종일 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그때 이렇게 할 걸,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에 잠이 안 와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을 줄이면 고통이 줄어든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생각이 많을수록 괴롭고 생각이 적을수록 편안합니다. 머릿속의 음량을 줄이는 겁니다. 시끄러운 라디오 소리를 낮추듯이 복잡한 생각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거예요. 생각도 물건처럼 정리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생각만 남기고 쓸데없는 생각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인간관계가 피곤해서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의 폭은 좁아지는데 오히려 무게는 더 무거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아서 한 명쯤 서운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만나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하고 또 그만큼 신경이 쓰여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실수한 건 없는지, 괜히 서운하게 한 건 없는지,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전화 한 통 받지 않았다고 며칠씩 걱정하고, 만났을 때 표정이 안 좋았다고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되짚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적당한 거리두기예요. 너무 가까우면 서로 부담스럽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딱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편한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피곤한 사람은 TV 리모컨보다 멀리 두세요. 진짜예요. 리모컨은 가까이 둬야 편하지만 피곤한 사람은 멀리 둬야 마음이 편합니다. 또한 책임과 의무의 잔재가 아직 남아있어서입니다. 자식은 다 컸는데도 여전히 걱정되고, 손주가 태어나면 또 그 아이가 걱정되고, 명절이 되면 음식 준비하느라 며칠을 고생하고, 집안 대소사가 있으면 어른으로서 챙겨야 할 것들이 생깁니다. 자식이 결혼하면 사돈 관계도 신경 써야 하고, 친척 모임에서는 어른 역할을 해야 하고, 동네에서는 선배 대접을 받아야 하니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소중한 일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제는 내가 나를 좀 챙겨도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당신을 챙길 시간이에요. 평생 남을 챙기고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챙겨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줄어들어서입니다. 예전엔 어지간한 일은 그냥 웃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작은 스트레스도 크게 느껴집니다. 몸이 피곤하면 마음도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모든 게 다 무겁게 느껴져요.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도 떨어지고 감정 조절 능력도 예전 같지 않아요. 젊었을 때는 밤새 일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씩 회복이 안 됩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화가 나도 금방 풀렸는데, 이제는 한번 상처받으면 오래 가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려놓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나눠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물건 내려놓기입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추억은 남기되 짐은 줄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식들이 어렸을 때 입던 옷을 아직도 보관하고 계신가요? 그 중에서 정말 특별한 한두 벌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세요. 사진으로 찍어두면 추억은 남습니다. 첫돌 때 입었던 옷 한 벌, 졸업식 때 입었던 옷 한 벌 정도만 남기고요. 오래된 가전제품, 깨진 그릇, 10년째 안 입은 옷, 언젠가 읽으려고 쌓아둔 책.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집안이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져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마음도 같이 가벼워집니다. 버릴 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물건과 함께한 시간에 감사하지만 이제는 헤어질 때야. 고맙다고 인사하고 보내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옷장 하나, 내일은 서랍 하나, 이렇게 조금씩 하는 겁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다음은 생각 내려놓기입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는 겁니다.
생각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생각해도 되지만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생각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나중에 나를 잘 모실까? 이런 걱정은 지금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비가 올까? 이것도 생각해봤자 소용없어요. 우산만 챙기면 되죠. 대신 오늘 저녁엔 뭘 먹을까? 오늘 날씨가 좋으니 산책할까? 이런 걸 생각하세요. 머릿속의 음량을 줄이는 겁니다. 복잡한 생각은 끄고 단순한 생각만 틀어놓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후회도 내려놓으세요. 그때 그렇게 할 걸. 하는 생각은 이제 그만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도 내려놓으세요. 나중에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이제 그만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늘만 생각하세요. 밤에 잠이 안 오면 양을 세지 마시고 호흡에 집중하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잡한 생각들이 저절로 사라져요. 그리고 관계 내려놓기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서 조용히 물러나는 겁니다.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거리를 두면 됩니다. 만날 때마다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나를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사람, 나한테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붓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굳이 자주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어떻게 그래?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래 알았다고 해서 평생 만나야 하는 건 아니에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세요. 그게 당신에게 더 좋습니다. 관계도 단순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복잡한 관계 10명보다는 편한 관계 23명이 훨씬 좋습니다. 많은 사람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 이제 버리세요. 인기가 많아야 한다는 생각도 버리세요. 나이가 들면 인기보다 편안함이 중요해요. 연락이 뜸해졌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친구는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마음은 가까워요. 또 중요한 것은 완벽함 내려놓기입니다. 이제는 대충 행복해도 됩니다. 음식을 만들어도 대충, 집을 치워도 대충, 옷을 입어도 대충.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젊었을 때는 뭐든 완벽하게 하려고 했죠. 음식도 정성껏 만들고 집도 깨끗하게 치우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손님이 오면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집안 구석구석 청소하고 음식도 10가지씩 차려놓고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요. 대충 해도 괜찮습니다. 밥이 조금 서리거도 먹을 수 있고 집이 조금 어질러져도 살 수 있고 옷이 조금 구겨져도 입을 수 있어요. 완벽을 추구하면 피곤합니다. 적당히 하세요. 이제는 밥 맛있으면 좋은 하루, 안 맛있어도 괜찮은 하루. 이 정도로 단순하게 사세요. 완벽한 하루를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손님이 와도 간단하게 대접하세요. 진짜 친구라면 이해해 줄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리고 비교 내려놓기입니다. 친구, 형제, 가족 간의 비교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우리 아들은 왜 저 집 아들만큼 성공 못했을까? 우리는 왜 저 사람처럼 여행 못 다닐까? 저 사람은 손주가 셋인데 우리는 왜 하나밖에 없을까? 이런 비교는 의미가 없어요. 사람마다 사는 게 다 다릅니다. 누구는 돈이 많고 누구는 건강이 좋고 누구는 자식이 효도하고 각자 가진 게 달라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의 고민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자식 걱정이 있고 자식 잘 된 사람은 건강 걱정이 있어요. 완벽한 삶은 없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보는 것들에 속지 마세요. 그건 다 겉모습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나의 행복입니다. 또 하나, 과거 내려놓기입니다. 후회, 서운함, 늦은 미안함.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저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할 걸. 그때 그 일만 안 했어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나간 일은 지나간 거예요. 이제는 그냥 잘 살면 되는 나이입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세요. 후회한다고 과거가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그러니 후회하지 마세요. 정 미안한 사람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연락해서 사과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라면 마음속으로 용서를 구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기보다는 그 실수에서 배운 것에 감사하세요. 그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내려놓지 못하는 나를 내려놓기입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데요. 스스로를 너무 심하게 평가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느릴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어요. 이제는 조급하게 굴 필요도 없고 스스로를 채찍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살면 됩니다. 나는 이래도 괜찮아. 이 말을 자주 하세요.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수고했어. 잘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해주세요.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는 겁니다. 남한테는 너그러우면서 왜 나한테는 엄격합니까? 이제는 나한테도 좀 너그러워지세요. 자, 이제 단순하게 사는 삶의 행복법을 알아봅시다. 5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루를 짧게 살아라. 내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만 생각하세요. 아니, 오늘도 너무 길어요.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세요. 지금 마시는 차 한 잔의 따뜻함, 지금 느끼는 햇살의 포근함, 지금 보이는 창밖 풍경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겁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있는 건 오늘, 아니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만 잘 살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부담이 줄어들어요. 1년, 한 달을 계획하지 말고 하루만 계획하세요. 오늘 뭐 먹을지, 오늘 뭐 할지, 오늘 누구 만날지.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큰 목표 말고 작은 기쁨을 찾으세요. 70대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기쁨입니다. 따뜻한 국물 한 그릇,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 잘 잤다는 느낌, 발이 편한 신발, 마음 맞는 한 사람. 이런 작은 것들이 진짜 행복입니다. 세계 여행을 가야지 이런 큰 목표 말고요. 물론 여행 가고 싶으면 가세요. 하지만 못 간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니에요. 집 앞 공원 산책도 좋고 동네 카페에서 커피 한 잔도 좋아요. 손주가 전화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한마디 하면 그게 행복이에요. 친구가 오늘 날씨 좋네. 우리 차 한잔 할까? 하면 그게 기쁨이에요. 아침에 눈 떴을 때 몸이 아프지 않으면 감사한 일이고 밥이 맛있게 먹어지면 행복한 일입니다. 이런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또 건강 관리도 단순하게 하세요. 너무 많은 건강 정보에 휘둘리지 마세요. 이것도 먹어야 하고 저것도 먹어야 하고 이 운동도 해야 하고 저 검사도 받아야 하고